그동안 유명했던 상권은 둔산동, 20대 초반 친구들이 많이 가는 약속 상권이 이제 둔산동이고요. 근데 요즘은 둔산동이 많이 지고 그 옆에 복명동이 많이 뜬더래요. 그럼 왜 그동안 잘 되던 약속 상권이 지고 감성 상권이 뜰까? 이유는 이것도 인구에 있었습니다. 5년 사이에 거의 유일하게 인천만 인구가 늘었어요. 한 5만 명 가까이 늘었어요. 왜 그럴까? 편의점 하시는 분은 없죠. 그래서 간단히 넘어갈 건데, 장사 고수들은 이렇게 창업을 하는구나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요즘 지방 소멸이 트렌드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 인구가 감소를 하면 이분들이 어디로 올까요? 수도권으로 올라오겠죠. 그럼 수도권에서 어디로 갈까요? 이분은 인천이나 부천이나 김포나 이런 이제 수도권 서부 쪽으로 많이 오더라. 그거를 통계로 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변화 통계를 참고를 해서 창업을 했다. 그러니까 5년 사이에 거의 유일하게 인천만 인구가 늘었어요. 한 5만 명 가까이 늘었어요. 300만 명 돌파해서 지금 부산을 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제 수도권에 들어오는데 약간 집값이 싼 쪽으로 이제 들어오더라.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그러면 그쪽에 배후 인구가 늘어나면 잘 될 게 뭐겠냐? 편의점은 규제가 바뀌어가지고 매장을 하나 내면 100m 안에는 다른 브랜드가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게 50m까지만 보호를 해줬는데 요즘은 이제 100m까지 못 들어오게 해요. 보호할 때는 거리, 상권은 더 늘어났고 인구는 증가하고 그래서 지금 이분은 편의점 8개로 연매출 120억을 올리고 있으세요. 우리나라 편의점 평균 매출이 연간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데 이분은 2배가 넘어요. 근데 이분은 매장 하나 낼 때 2년 걸린대요. 그 정도로 이제 공을 많이 들인다. 여기 또 다른 지역들도 있네요. 인천 말고도 계양, 과천. 보면 다 서울 왼쪽이에요. 이거 3기 신도시 그거네요. 네. 수도권 왼쪽인 게 동부 지역으로 가면은 강원도잖아요. 산이 있으니까 확장에 제한적이다. 근데 서쪽은 계속 발전할 여지가 많다. 김포 신도시 개발 계획 나오고 있어서 그쪽으로 본인도 계속 매장을 내고 있고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권인데요. 저는 이거 듣고서 진짜 딱 무릎을 쳤어요. 이분은 이제 되게 젊어 보이죠? 창톡 250명 고수 중에 최연소 고수세요. 28살. 그런데 지금 매장을 한 9개 하세요. 직가맹 프랜차이즈 대표시고 직영점 6개, 가맹점 3개 정도인데 이분은 이제 대전 토박인데 그동안 유명했던 상권은 둔산동, 20대 초반 친구들이 많이 가는 어디서 보자 이렇게 약속하는 상권이라서 약속 상권이 이제 둔산동이고요. 근데 요즘은 둔산동이 많이 지고 그 옆에 한 차로 10분 정도 가면 되는 복명동이 많이 뜬더래요. 복명동은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가는 약간 감성적인 주점이고 약간 좀 더 고급스럽고 가격대가 있지만 맛이 더 있는 감성 상권으로 분류를 했어요. 왜 그동안 잘 되던 약속 상권이 지고 감성 상권이 뜰까? 이유는 이것도 인구에 있었습니다. 지금 20대 초반이면 한 2005년, 4년 이쯤에 태어났겠죠? 이때 인구가 출생아 수가 5년 전에 비해서 많이 한 4, 5만 명씩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국적인 추세예요. 저출산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한 2000년쯤부터. 20대 초반에 노리던 상권들이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고3 끝나고 이제 대학생 되면은 우르르 주점으로 달려가잖아요. 이제 술 마실 수 있게 됐다 해서 그런 인구가 이제 매년 5만 명씩 이제 새로 유입이 됐는데 이제는 막 2만 명, 1만 명 이렇게밖에 유입이 안 되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 친구들은 요즘 SNS다. 소비를 아끼지 않고 또 와인바 막 이런 거 하면 이제 잘 되고 하니까 이제는 20대 초반 대상으로 장사하긴 글렀다. 저출산이 인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주점에. 이제 감성상권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대 같은 데가 20대 초반들이 모이는 약속 상권이고 성수 바로 옆에가 감성 상권에 해당하는데 카드 결제 데이터를 이제 받아가지고 연도별로 비교하는 그런 기획 기사도 많이 쓰거든요. 건대나 이런 데들이 많이 안 좋았어요.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고 신림 이런 것도 별로 상승폭이 높지 않았고 오히려 많이 늘어난 곳들이 여의도, 교대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진짜 막 많이 가던 건대 이런 데들도 실제로 카드 결제 데이터에서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둔산동이에요. 약속 상권. 여기가 약속 상권. 네, 이렇게 생겼어요. 건대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한산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감성 상권. 여기도 한산하긴 한데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조금 더 정갈한 느낌이랄까요? 예.
여기는 이제 감성 상권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이두원 고수, 아까 그 글을 썼던 최연소 고수가 운영하는 매장이에요. 여기가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타겟으로 하는. 근데 이분의 이제 전략은 같은 매장에서 주점으로 하면 특히 그거를 빨리 뽑을 수가 있어요. 주점은 확 몰리는 게 있거든요. 한 2, 3개월만 해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다. 대신에 이제 빨리 또 진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좀 핫하게 만들어서 단타로 쫙 뽑고 예, 치고 빠지는. 또 인테리어하고 이렇게 좀 갈아타는 전략도 해볼 만하다. 이분도 원래 다점포 점주셨다가 개인 브랜드를 내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다점포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 브랜드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저는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인건비 낮고 그래서 좀 장사 난이도가 낮았던 시절에 초심자의 행운으로 이렇게 다점포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다점포를 유지하고 추가로 확장하고 하는 분들은 정말 고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려울 때는 다점포일수록 리스크도 더 많이 한 방에 받잖아요. 뭐 인건비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그래서 지방에서 뭐 아까 창원에서 오신 분들 있다고 했는데 이런 트렌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대 상권도 옛날 같지 않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상권 분석 전문가신데 홍대가 예전에는 주중 주말 다 잘 됐다면 요즘은 주중은 이렇게 오른쪽처럼 썰렁하다. 홍대 상권이라고 사람이 많아 보인다 해도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만 갈 수 있다. 그래서 큰 상권만 보고 가지 말고 구체적인 입지를 잘 골라야 된다. 이두원 고수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도시 설계 박사님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IMF 전에는 모든 상권에서 다 유동성이 넘쳐 흘렀죠. 그때는 온라인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100% 오프라인에서 소비가 됐으니까 어디서 해도 다 장사가 잘 됐어요. 저희 어머니도 성남의 그 외진데서 미어 터졌어요. 근데 IMF가 터지면서 핫플레이스라는 게 생겨났대요.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는 잘 되는 데만 잘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계란 흰자부터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가운데 노른자만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데가 이제 강남, 뭐 건대, 홍대 이런 데가 이제 생겨난 거고 이제는 그 안에서도 또 좋은 입지들만 잘 되기 시작한다. 네. 인구가 줄어들면 이제 저출산 트렌드가 이제 계속 되면 요건 이제 정해진 미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는 데만 모일 거다. 한산한 데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모이면 거기가 이제 핫스팟이 되는 거죠. 그게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핫플레이스 상권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핫플레이스 입지를 들어가야 된다. 잘 골라야 된다. 맞아요. 참 말은 쉬운데 맞아요. 결론은 잘 골라야 된다. 더 잘 골라야 된다 예전보다. 최근에 이거 취재한 거는 저도 잘 몰랐는데 광장시장이 너무 요새 핫하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 바가지 이슈로 많이 좀 내국인은 줄긴 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전통시장 창업에 대해서 처음 알아봤는데 전통시장 창업도 되더라고요, 개인이. 근데 임대료 자체가 높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권리금이 비싼 거고. 그게 전통시장 같은 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막 패백집, 한복집 이런 데들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그런 집들이 이제 안 되잖아요. 패백을 요새 누가 해요?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업종 전환해가지고 그냥 거기로 새로 들어오는 그 창업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거 이렇게 주말이나 이럴 때 갔을 때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 발디딜 틈이 없었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 데이터도 제가 받아보니까 2019년 코로나 전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외식업 카드 매출이 2배 정도 거의 늘어가지고 대신 다른 뭐 옷이나 이런 것들 많이 줄긴 했지만요. 난 전통시장도 창업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 해봐가지고 인상 깊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매물이 잘 안 나와요. 권리금이 비싼데 월세는 싸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매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연세가 많으시고 매장 뭐 거의 그냥 관리를 안 하시고 뭐 해서 비어 있는데 매물이 안 나와. 맞아요. 그냥 본인이 안 내놓으시는 거예요. 계속 월세만 내고 계시든지 본인이 그냥 갖고 계시든지 들어가서 잘만 하면 되게 싸게 또 가성비 좋게 창업을 할 수 있다. 네.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새로 생긴 곳들이에요. 저는 광장시장 같지 않고 근데 어니언 같은 경우는 일부러 광장시장스럽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비닐막이랄지 메뉴판도 이렇게 박스 대충 뜯어다가 휘갈겨 놓고 유명한 게 이런 플라스틱 의자 이런 것들도 거기다 막 테이프를 막 칭칭 감아놨어요. 일부러 이렇게 낡아 보이게 하려고. 서빙하시는 분들도 앞치마에 이렇게 목도리 두르고 정말 그 전통시장에서 파는 상인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떠서 주는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잘 감성을 살리기도 했고요. 그 왼쪽에 요거는 아베베 베이커리라고 제주에서 엄청 유명한 베이커리인데 최근에 광장시장 내부로 들어온 건 아니고 옆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도 정말 저도 사 먹으려 했는데 거의 한 30분, 40분 기다려서 사 먹었거든요. 이런 힙한 브랜드들이 오히려 시장 주변으로 찾아온다. 저는 이거 보고 딱 그 생각 드는데 부자들이 이제 가난도 훔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가난은 스토리를 또 자기를 꾸미는 데 쓴다고.
참 이런 낡은 것까지 이렇게 핫 브랜드들이 이렇게 따라하면 진짜 아주 공들여서 낡아 보이게 하는 어, 그런 네. 느낌인 거죠. 네. 얄밉지만 진짜 영악하다 싶네요. 네.